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뭘 하냐고요? 네, 인구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도 많고 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말도 안 된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한국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보신 것처럼 2020년 총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내국인이 5천만 명인데요. 외국인이 170만 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6.37%대 3.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3개월에서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총 인구는요 5,086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2040년이니까 아직도 2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뭐 인구가 줄어서 난리다. 아직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20년 후에도 여전히 5천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내국인이 95.5%로 감소하고 외국인이 4.5%로 오히려 높아질 점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오면 실제로 인구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얼마나 또 오냐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출산이 과연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40-50년을 잡으면요. 출산 늘어날 겁니다. 왜 인구 줄면 그만큼 쾌적하거든요. 이건 멜서스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생산 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2020년 72.5%, 2040년 55.6%로 어마어마하게 감소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이요 12.4에서 10.1%, 네 고령 인구는 16.1에서 34.3%. 2040년이니까 20년 후죠. 20년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네요. 네, 2020년 대비 2040년 외국인 생산 연령 인구 구성비는 90.6%에서 71.2%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 구성비는 5.3%에서 24.7%.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구성비가 감소하는데요. 네, 그래도 늘어나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고령 인구가 2020년 800만에서요. 2040년 거의 2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36년에는 1500만을 초과할 전망. 그 다음에 내국인 고령 인구 구성비는 16.1%에서 20%를 넘어서 2035년은 30%를 초과할 전망.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것에 대한 사실 또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죠. 65세를 지금 고령인구라고 한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80세로 고령인구를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뭐 요즘 60대 저보다 젊고 저보다 힘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옛날에 60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국인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2020년에 39.8%에서 2040년에는 79.7%로 증가할 전망.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우리가 돈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노인을 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향후에 좀 많은 문제들이 서서히 등장할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주 배경은 2020년에 222만 명에서요. 2040년에 352만 명으로 증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이제 이주를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서 그 구성비도 더 늘어난다. 특히 내국인 귀화 21만 명에서요. 40년에는 54만 명. 이민자 이상은 28만 명에서 70만 명을 아까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20년 대비 2040년에는요. 내국인 총인구 0.4%에서 1.1%로고요. 내국인 이민자 이사는 0.5에서 1.4%로 늘어날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저 비중이 한 20%, 30%까지 한 10에서 20%까지 증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폐쇄적이나 더 개방적이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사는 사회, 그리고 뭐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야지만 인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학령이고 6에서 21세 2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서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어린 친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에 살아가서 그들이 잘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또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한국 사회가 발전을 해야지만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늘어나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 어쨌든 이 줄어나는 게 2040년까지는 여전히 5천만 명대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뭐 문제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거의 뭐 2배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70에서 50%로 줄어든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개인적인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우리 모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인구 너무 고민하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향후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는 걸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